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바로 강남의 몰락입니다. 빈상가는 늘고 있고 고가주택의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개포동 A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37억 원이고요. 경매 최저가는 14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경매에서 무려 4번이나 유찰되었습니다. 그만큼 경매 시장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실거래로 보는 실거래가는 사실상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주인들이 비싸게만 내놓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실거래가가 실수요에 비해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강제 경매를 통해서 매각되는 집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실거래 자체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론이 있습니다. 경매뿐만 아니라 강남의 일반 매물 가격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집을 사려는 사람도 없는데 집주인들은 한 달 전에 산 집들도 매물로 내놓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남은 고가 아파트다 보니까 3억 원 이하 주택에 비해서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거래량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남이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쁜 것이고요. 다른 아파트들도 사실은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가 나왔죠.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고금리가 지속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고금리를 인정하고 주택을 매매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고금리로 인해서 팔려는 사람은 10명 많잖아요. 그에 비해서 살려는 사람은 1명이 된 거예요. 극소수들만 매수하고 있는 과정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려고 한다는 얘기죠. 실거래가는 소수거래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10명이 팔면 그 중에 1개만 팔리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수거래입니다. 10개 중에 1개만 팔리고 9개가 안 팔리게 되고 그 집주인들이 그 물건을 감당할 수 없는 시기가 오면 언제든 경매로 빠르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주택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강남구에 위치한 도곡 쌍용 예가 매매가는 2021년 8월 기준 23억 4천만 원이었고요. 23년 11월에는 14억 원으로 무려 9억 4천만 원이 하락했는데요. 물의 시대를 제가 이전부터 자주 언급을 드렸죠. 물의 시대의 전환은 바로 강남의 몰락이라고 늘 말씀드렸는데요. 2024년은 물의 시대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2024년에 부동산 침몰이나 주식시장 침몰에 대해서도 늘상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2024년에는 에코프로가 붕괴된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했잖아요. 아직 2024년이 오지도 않았고요. 아직 시간이 한참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력으로 보면 2월 이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중에 정부에서는 이 위기를 덮겠다고 대출 규제를 풀고 돈 풀기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위기가 100이라고 했을 때 체감되는 위기는 30 정도를 체감하실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70은 아직 안 터졌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매일같이 해고를 하면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미국의 상황을 우리나라가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수출을 해서 물건을 해외에 파는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의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미국에서 일감을 덜 주면 우리나라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이 해고 열풍이 분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해고 열풍이 불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의 시대 2024년에 의미가 참 많은데요. 일단은 부동산 침몰의 20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의 몰락이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늘 말씀드렸죠. 큰 것들의 몰락이다. 모든 것들이 소형화된다. 3룸 아파트가 원룸 아파트로 역으로 진화할 수도 있다. 4인 가구에서 3인 가구로, 3인 가구에서 2인 가구로 소형화된다. 모든 규모들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대형차에서 소형차가 인기를 끌 수밖에 없고요. 이게 단순하게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간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소형 SUV,
아니면 경차 중에 예쁜 디자인의 캐스퍼, 이런 소형차들이 인기를 끌고요. 대형 평수 아파트는 인기가 없어지면서 입주자가 없어서 시세는 계속 하락할 것이고요. 1억 원 이하 오피스텔 원룸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끌 겁니다. 이 시대가 전환기가 오면 큰 것들이 작은 것들로 전부 다 전환되고요. 사람의 체형 같은 경우도 키 큰 사람의 운세는 떨어지고요. 키 작은 사람들의 운세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 작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자들이 권력을 잡는다는 거죠. 뭐 여성 정치인이나 남자들 같은 경우도 키 160대 정도의 사람들이 유튜브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대스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뚱뚱한 사람보다 마른 사람들이 전성기를 누리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마른 체형이 많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여성 전성기고, 남자여도 뭐 화장하는 남자들이나 뭐 꾸미는 남자들이나 아니면 여성스러운 남자, 아니면 피부가 하얀 남자, 이런 물의 감성을 지닌 사람들이 전성기를 누린다는 거죠. 이 내용을 알면 어떤 업종이나 어떤 사람들이 전성기를 누리는지 알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는 JYP가 키우고 있는 골든걸스의 전성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물의 시대의 기본적인 컬러가 나이가 많거나 여성이거나 물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예술성, 뭐 춤이나 노래,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이제 물의 기운이 강한 그런 존재들이 대운을 누린다는 거겠죠. 앞으로 물의 시대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다시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983건으로 전달보다 22.4% 줄었습니다. 거래량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고요.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수요가 매수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집을 살 소유자들은 사실상 대부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소유를 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샀겠죠. 돈이 없으면 못 산 거겠죠. 실소유자들의 수는 앞으로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원래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매수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시세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안 사요. 시세가 상승할 때 그때 다시 매수에 동참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침체기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몇 년 가는 게 아니라요, 10년에서 20년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비싸게 판다, 조금 더 싸게 산다, 이 기준이 아니라요, 장기 하락세로 들어갑니다. 이 부동산의 시대는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부동산에 미련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벽돌이지 이게 자산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동산 시대는 감가상각 시대예요. 자동차처럼 노후되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올라가지 않는 구조로 바뀐다는 거죠. 상가의 상황은 주택시장의 미래라고 자주 언급했잖아요. 강남역이나 번화가를 가보시면 공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시세 역시 상가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려면 자영업자 분들이 잘 되면 상승하지만, 자영업자 분들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2021년 이후부터 사업을 정리하시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이 자영업 시대는 끝난다. 결국에 빚만 지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 시장의 상황이 안 좋으면 상가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 이 두 가지가 나쁘다. 결국에 주택시장의 답은 나왔다고 보이고요. 부동산의 침체는 건설사의 줄 도산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함께 넘어지는 거지 한 개만 넘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2021년 당시부터 건설사의 줄 도산을 알려드렸잖아요. 올해 문 닫은 종합건설사 수가 300곳을 돌파했고요. 전년 대비 70% 증가했습니다. 올해에는 대창기업과 신일건설 등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요. 전국 285위 경남 8위 건설사인 남명건설도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남명건설의 누적공사 미수금은 600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제 결국에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상대방 거래처들이 돈을 안 주기 시작하니까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남명건설이 부도 처리가 되면 관련된 곳들이 돈을 전부 다 못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관련된 곳들도 함께 부도가 나고, 이게 마치 바이러스처럼 계속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전년 대비 문 닫은 종합건설사 수가
70%나 증가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내년 되면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피라미드처럼 돈 못 받은 곳이 점점점 많아지지 줄진 않아요. 이 내년 되면은 문 닫는 건설사들이 더 많아지고 지역 내 자영업자들이 이 인부들이 밥을 안 사 먹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도 함께 침체가 될 것이고 그 지역 내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를 샀어요. 그 아파트의 시세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가게 문을 닫아서 대출금을 못 내니까 아파트를 팔아야 되니까 그 아파트 시세는 떨어지겠죠. 게다가 뭐 일자리가 넘치는 시대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자영업자가 어려워지면 그 안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되니까 사실 그 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도 그거 믿고 일자리가 넘치는 걸 믿고 집을 샀는데 해고를 당하게 되면 대출금을 못 내게 됩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계속 넘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여전히 느끼지 못하시거나 이러다 말겠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경제축은 건설사 한 개만 봐도 모든 것들을 알 수밖에 없고요. 이 건설사가 지금 무너진다는 것은 이 무너지는 크기가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함께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핸드폰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소비도 했고 영화도 봤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기초의 건설축이 무너지게 되면 그 뒤에 있던 집단들이 함께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시차가 존재하는데 그 시차 때문에 제가 2024년에 붕괴된다고 했죠. 건설사의 위기는 결국에 분양가 할인으로 이어지고요. 분양가 할인하는 곳들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밖에 없고요. 아파트의 기본적인 하락 조건은 분양가를 낮게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는 분양가를 낮게 공급했는데도 분양 실패로 할인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요. 이 집을 산 사람들이 상황이 나빠지면 마이너스 P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가 등장하고 나면 주변 아파트 시세들은 함께 떨어집니다. 반대로 코로나 때 아파트 상승 조건을 한번 보시면 건설사들이 뭐 3억 원에 분양하려고 했으나 요즘 아파트가 잘 팔리니까 5억 원에 분양하자. 고분양가죠. 그래도 팔리죠. 그러면 주변 아파트들 시세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억대를 붙여서 5억 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10억 원에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축 아파트의 시세가 원래는 3억짜리가 5억이 됐고 분양받은 사람이 P까지 붙이니까 10억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축이 예를 들어서 주변에 2, 3억 원이었는데 구축들까지 6억, 7억이 돼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파트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조건입니다.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날까봐. 첫 번째 성립됐죠. 그 다음에 분양 실패로 할인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고 있죠. 두 번째도 성립됐죠. 세 번째로 마이너스 피해, 그러니까 분양받았는데 내가 손해보고 파는 거죠. 이 세 번째 조건도 성립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송파 더 플래티넘은 청약 경쟁률이 2797대 1을 기록하면서 송파의 존재감을 보여준 단지였는데요. 마피인 마이너스 1억 5천을 보여주면서 가장 뜨거울 때가 고점이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10만 전자가 고점이었고 에코프로의 150만 원이 고점이었듯이 모두가 열광하는 아파트 시장도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서울의 강동역 SK 리더스뷰는 계약 시 2,8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사실상 할인 분양이지만 입주 축하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실거주 한 채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집을 무리하게 샀습니다. 내 돈은 1억밖에 없는데 4억 원에서 5억 원에 달하는 집을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샀다는 거죠. 이 사람이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형편이 되지도 않으면서 4억 원짜리 5억 원짜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새 집에 욕심을 내서 갔다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집을 사려는 소유욕 때문에 후회할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